우리 요 고난도수와 요거 지난 시간에 경우의 수 45번까지 했으니까 그 이후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후의 문제가 좀 많이 어렵죠? 자, 풀어봤나요? 안 풀어봤나요? 올림퍼스를 들어갔습니다. 저도요. 자, 46번 한번 보세요. 46번 같은 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알겠지? 예. 자, 너희들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니, 없니? 이런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니, 없니? 풀 수 있죠? 네. 어떻게 풀어요? 아, X, Y, Z가 뭐가 되는? 뭐 의미 아닌 정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개수가 큰 애에서부터 0, 1, 2, 3, 자연수면 1, 2, 3 이렇게 넣으면서 나머지 애들이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자, 46번 보세요. 자, 수학에서요 항상 드는 생각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런 식을 세울 수 있니? 이거 물어보는 거야. 자, 봐봐. 2에다가 A가 되고요. 곱하기인데 파이 뭐가 되니? 2에 3B가 되는 거 맞아? 네. 그러면 64는 뭐가 돼? 2에 6제곱 C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512가 뭐니? 2의 9제곱이죠. 그거를 제곱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2의 18제곱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아니 위에 있는 거 풀 수 있는데 A 더하기 3B 더하기 6C가 18이 되는 애를 고르는 거야. 알겠지? 근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C가 뭐가 가능해요? 1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가 가능하고 3이 되면 얘네들이 0이 되니까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부터 얘가 1이면 얘가 12가 돼야 되니까 B가 뭐가 돼야 돼?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네 가지가 답인 거예요. 알겠지? 네. 47번은 지금 신경 쓰지 맙시다. 알겠지? 48번 별표 치세요. 48번은 시험에 자 너희들 학교 교과서에는요 어느 파트에 포함이 되는 거냐면 수용도 파트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수용도 파트. 자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얘들 어떻게 봐야 된다고? 자 A-1, B-2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얘기가 얘들이 0이 아니라는 얘기는 하나도 0이 되면 안 되니까 A가 1이 되면 안 되고 B가 2가 되면 안 되고 C가 3이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괜찮니? 그러면 첫 번째 꺼냈는데 첫 번째 꺼낸 거, 두 번째 꺼낸 거, 세 번째 꺼낸 거, 네 번째 꺼낸 거, 다섯 번째 꺼낸 거에서 얘는 뭐가 되면 안 된다고? 1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럼 뭐가 가능해? 2, 3, 4, 5. 알겠지? 그럼 얘는 뭐가 가능해요? 1, 3, 4, 5. 근데 이게 있죠. 놀랍게도 수학적으로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거 몰라도 돼. 그냥 수용도로 다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네 가지면 수용도로 할 만하단 말이야. 다섯 가지가 되면 토해요. 알겠니? 44. 그렇지. 44개로 외우더라고 했어. 선생님 뭐라고 그랬지? 944로 외우라고 했지. 4개짜리 9개, 5개짜리 44개로 외우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자마자 3초 만에 답이 44 이렇게 나와야 돼. 괜찮니? 4개 있으면 9개. 9개. 알겠지? 외워두고 있어야 돼.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이렇게 나오면 자 봅시다. 근데 딱 문제를 봤을 때 딱 수영도를 풀어야겠다 딱 그 생각이 딱 드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야. 너희들 모르니까. 알겠지? 근데 어떤 경우에 수용도냐면 일반적으로 수용도를 언제 쓰는 거지? 합법칙이나 곱법칙으로 표현이 안 돼. 규칙성이 안 보여. 그럴 때 쓰는 거야. 그게 뭐겠어? 색칠하기 같은 거야. 바로 옆에 있죠. 그러니까 이 작자 봐라. 이거 나 곱법칙으로 푸는데? 맞아. 이거를 5가지 색으로 칠하라.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게 5가지. 얘는 4가지. 그럼 얘랑 다름해야 되니까 3가지. 얘랑 3가지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 곱법칙인데 맞아. 이거 그냥 곱법칙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문제라고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색하고 이 색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얘가 칠해지는 경우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수용도로 생각을 안 하고 패턴으로 케이스 분류를 할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수용도로 나올 수도 있는데, 수용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교란순열, 자기가 자기 거를 안 가지는 케이스.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 이 얘기야. 괜찮니? 49번은 어때요? 할 수 있을까요? 당신 이거 없나요? 생겼어요. 아니 올림포스 아니야. 고난도야 고난도. 아 네네네. 생겼어요. 여러분 맞춰봐. 88페이지. 자 49번 할 수 있니 없니? 할 수 있어야 돼요. 50번은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51번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52번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하셔야 돼요. 53번 선생님이 설명할게. 53번 같은 게 중요해요. 이런 거를 깔끔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 케이스를 생각을 해봐 얘들아. 요 케이스를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런 상황이야. 자, 색이요. 만약에 이게 4가지 색이라고 했으면 진짜 어려워졌어. 케이스가 너무 많아. 알겠지? 그런데 색이 있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3가지 색밖에 없대요. 알겠지? 그럼 패턴으로 결정을 하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얘는요. 여기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선생님이 색깔을 여러 개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 여기에 빨간색이 칠해졌다고 치자. 응? 그러면 여기에는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어요? 2가지, 2가지, 2가지 이렇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마다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얘하고 얘가요, 만약에 이렇게 칠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 몇 가지 색이 칠해지니? 한 가지 빨간색 하나밖에 안 돼. 얘랑 달라야 되니까. 그런데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몇 가지 색 칠할 수 있니? 2가지 색 칠할 수 있으니까 이것들이 색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알겠니?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문제의 포인트는 뭐가 돼야 되냐면 얘가 포인트가 돼야 되는 상황이야. 얘하고 얘에 몇 가지 색이 쓰이느냐? 2가지 색이 쓰일 수는 있는데 한 가지 색만 쓰일 수도 있고 한 가지 색만 쓰일 수도 있고요. 2가지 색이 쓰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케이스를 나눠야 돼. 그래서 얘는 한 가지 색만 쓰이는 경우를 선생님이 얘기를 할게요. 한 가지 색만 쓰이는 경우, 즉 어디에 한 가지 색만? 여기에 한 가지 색만. 요 부분에 한 가지 색만 쓰이는 경우. 자, 한번 해봅시다. 색칠하기인데 가운데 몇 개 칠할 수 있다고? 3개. 일단 3개를 칠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랑 다른 색이야. 자, 같이 봐봐. 이게 중요해. 여기 몇 가지 색 칠할 수 있어? 2가지. 자, 나연아, 여기 몇 가지 색 칠할 수 있어? 몇 가지 색할 수 있어요? 2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예요. 왜 한 가지니? 같은 색. 그렇지. 얘랑 같은 색을 칠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색이 칠해지면 얘랑 한 가지야. 그럼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그럼 여기 몇 가지? 2가지. 2가지. 왜? 얘랑 달라야 되는데 얘네들이 같은 색이잖아. 같은 색이니까 2가지. 얘 몇 가지? 2가지. 얘 몇 가지? 이거 다 곱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3, 48가지. 괜찮나요?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어? 색칠하기 문제에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옆에 있는 세 가지가 2가지 색이 쓰이는 경우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2가지 색이 쓰인다는 거는
어떤 색은 두 군데 칠해야 되고 두 가지 색만 남았으니까 가운데에 세 가지 색이 쓰였으면요 어떤 데는 두 가지 색을 쓰고 아니 그러니까 같은 색을 쓰고 어떤 거는 다른 색을 써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른 색인 경우를 골라야 돼요. 고르기 3C1 하셔야 돼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요렇게 되어 있고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이야. 요렇게 같은 색, 얘가 다른 색. 이럴 수도 있고 여기에 다른 색, 얘가 같은 색. 요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걸 그냥 3C1로 했다 이 얘기야. 알겠지? 그럼 잡아봐. 여기에 쓸 수 있는 색이 몇 가지니? 두 가지야. 이 경우를 생각을 하면요. 얘는 몇 가지? 한 가지, 얘는 몇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게 중요해. 얘랑 다르니까 한 가지 같지만 여기에 뭔가 색을 칠했죠. 얘랑 다른 색, 같은 색이니까 얘는 한 가지인데 얘는 어때요? 얘랑 달라야 돼. 근데 색이 몇 가지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죠. 두 개 중에 얘랑 다른 색이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봐봐. 빨간색 칠했어. 노란색 칠했어. 여기에 무슨 색밖에 못 칠해? 파란색 한 가지밖에 못 칠한다 그 얘기가 돼. 이해되죠? 그럼 요거 잘 보세요. 자, 얘하고 얘는 몇 가지? 얘하고 얘는 어떤 색? 다른 색. 그럼 여기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한 가지. 얘하고 얘는 무슨 색? 같은 색, 얘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두 가지. 얘하고 얘는 다른 색,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밖에 못 칠한다. 알겠지? 그래서 얘하고 얘를 곱해주시면 얘는 36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지? 문제 겁나 좋은 문제고요. 케이스 분류하고 그때마다 색칠하는 거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렇게 패턴을 결정을 하는 거야. 근데 패턴을 이렇게 바로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54번 같은 문제도 있다고요. 54번 같은 문제도. 54번이요. 얘들아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야. 우리 이런 문제 테스트나 올림포스나 이런 데서 풀어봤었죠. 여기에서 뭐 무슨 색을 칠하는데 어떻게 얘하고 얘는 뭐 다른 색을 칠한다, 뭐 같은 색을 칠해야 된다, 뭐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그거를요. 얘들아 봐봐. 이렇게 돌려놓은 것뿐이야. 여기에 A, B, C, D, E 이렇게 놓은 것뿐이야. 그 밑에 박스 밑에 조건은 우리가 늘상 하던 거야.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한다. 같은 색을 뭐 이웃은 다른 색을 칠한다. 괜찮니?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자고 그랬지? 색이 전부 다 몇 개예요? 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세 가지밖에 없는데 맞아요? 세 가지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면 세 가지 색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하라고 선생님이 했니 안 했니? 안 했어. A, B, C 서로 다른 색 세 가지가 있다고 하고요. 여기다가 뭐를 배치를 하라고요? 빨간색, 노란색을 배치를 할 거니까 어떻게 해준다고? 곱하기 3팩을 하면 된다. 곱하기 3팩을 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어? 여기에 A를 썼으면 여기가 B, C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색 B 하나만 쓰면 된다. 이걸 꼭 결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됐지? 이제 칠하는 거를 수용도로 가는 거야. 자, 여기에 뭐를 칠할 수 있어요? 무슨 색을 칠할 수 있어요? A를 쓸 수도 있고 C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괜찮니?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요? B를 쓸 수도 있고 C를 쓸 수도 있고요. 얘는 뭐를 쓸 수도 있어? A를 쓸 수도 있고 B를 쓸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니? A를 쓸 수도 있고 C를 쓸 수도 있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 A를 쓸 수도 있고 B를 쓸 수도 있고요. 여긴 B를 쓸 수도 있고 C를 쓸 수도 있고 여긴 A를 쓸 수도 있고 C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8가지 패턴을 내가 칠할 수 있구나. 이런 얘기가 나왔어.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A와 이 영역이 다른 경우 그러면 그 얘기가 뭐죠? A하고요 E가 다르대요. A가 아닌 애들을 골라라 이 얘기가 되는 거지. 네, 똑같은 게 아닌 거 몇 가지야? 다섯 5가지야. 5가지. 별거 아니죠? 괜찮지? 쌤 근데 B 그 대문자 B에 왜 B밖에 안 되는지. 3팩. 요 3팩을 곱해주니까 어차피 B, C로 나눴을 때 있죠? 그 C에 다른 색이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무슨
색, 다른 색, 거기에 3팩에 빨간색, 파란색 여기가 다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3팩을 곱해줄 거면.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게. 두 가지 색만 쓰인 경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두 번째 봐봐. 사용한 색이 두 가지만 있는 경우. 무슨 얘기야? C가 없는 경우죠. C가 있으면 지워야 되겠네. C가 있으면 지워야 되겠네. C가 있으면 지워야 되겠네. 한 가지. 한 가지. 괜찮니? 그러면 이 경우엔 5가지, 이 경우엔 한 가지인데 우리 어떻게 해준다고? 3팩 곱해주고 3팩 곱해주고 2개 빼줘야 되니까. 네, 답은 24요. 이렇게 나온 거야. 괜찮니?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문제 풀어줬을 때 요렇게 하라는 얘기가 이제 조금 이해가 가나요? 다른 색으로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55번 같은 것도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한번 봐봐. 1에서부터 9까지 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세 개를 택해서요. 일렬로 나열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었대. 괜찮지? 1의 자리가 홀수면 10의 자리는 짝수가 돼야 된다. 1의 자리가 짝수면요? 그건 상관이 없나 봐. 그지?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자릿수의 합은 짝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1, 2, 3, 4, 5 중에요. 1, 2, 3, 4, 5가 왜 나와? 1에서부터 9까지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를 택해서 세 자릿수를 만드니까 각 자릿수에 들어간 애들은 전부 다 달라야 되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고요. 홀짝을 생각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면 이거 적어두세요. 홀수는 1, 3, 5, 7, 9 5가지가 돼야 될 거고 짝수는 뭐가 돼야 돼? 2, 4, 6 이렇게 쓰겠구나. 땡큐. 이렇게 4개가 쓰여야 되겠구나. 자, 그럼 1의 자리가 홀수면 10의 자리는 짝수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나 조건 보세요. 각 자릿수의 합은 짝수래요. 그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했지? 마지막 1의 자리가 홀수가 돼요. 아니에요. 홀홀짝. 수의 합이 짝수라는 것은 항상 뭐의 합이 짝수는 그러니까 곱이든 짝이든 있죠. 여러분들 뭘 생각하냐면 홀수가 기준이야. 자,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각 자릿수의 합이 짝수이다. 홀수가 짝수에 있다. 무슨 얘기야? 각 자릿수의 합이 홀수면 어떻게 돼? 홀수가 홀수에 있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봐봐, 나연아. 3개를 더했는데 홀수래요. 그러면 뭐가 돼? 홀수가 하나만 있거나 홀수가 3개가 있어야 홀수가 2개가 있으면 짝수가 되는 상황이니까. 알겠지? 그럼 각 자릿수의 합이 짝수라는 얘기는 뭐가 돼? 홀수는 짝수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몇 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없거나 2개. 없거나 2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1의 자릿수가 홀수면 1의 자릿수가 홀수래요. 1의 자릿수가 홀수야. 그럼 얘는 무조건 짝수가 와야 된다는 얘기지. 무조건 짝수가 와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홀수가 몇 개 있어야 돼? 없거나 2개야. 얘가 무조건 홀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홀짝, 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여기에 몇 개 쓸 수 있어요? 5개. 여기에 몇 개 쓸 수 있어? 4개. 4개. 여기에 몇 개 쓸 수 있어? 4개. 4개. 그래서 얘는 80개가 나옵니다. 괜찮니? 그러면 1의 자리가 짝수일 때는 말이야. 짝수일 때는 얘가 제한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홀수일 때 하고요. 짝수일 때 얘가 짝수일 때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홀수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 2개나 0개 있어야 되니까 이 경우 무조건 홀수가 하나 나왔으니까 얘는 무조건 홀수가 돼야 되고 얘는 몇 개가 돼야 된다고? 얘는 짝수만 돼야 됩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괜찮지? 그럼 얘들아 봐봐. 홀수 2개, 짝수 하나. 이것도 똑같죠. 얘 4개가 돼야 되고 얘는 5개, 4개가 돼야 되니까 얘랑 똑같이 얘는 80까지가 돼야 되고 얘는 4가지니까 4, 3, 2 4개 중에서 3개를 세워야 되니까 24개. 알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거 깔끔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56번 보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56번 보시면 자, 1학년 학생 4명, 2학년 학생 4명, 3학년 학생 4명 중에서 5명을 뽑는데 각 학년이 적어도 1명씩 뽑도록 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순서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순서를 이 문제를 막 한 명씩 막 갖다 놓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반드시 서로 다른 애들을 뽑을 때는요. 애들을 뽑을 때는 뽑거나 보내주는 경우 몇 개 뽑는지부터 결정해 주세요. 몇 개 뽑는지부터 결정하는 거는 얘를 몇 개를 뽑고 몇 개를 뽑고 해야 되는지 개수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우리 이렇게 가자. 1학년이 있고 2학년이 있고 3학년이 이렇게 있는데 먼저 있잖아요. 어떻게 돼야 돼요? 각 학년에서 한 명씩은 뽑아야 되죠. 그럼 111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한 명씩 먼저 보내주자 이러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 안 돼. 몇 명을 보낼지 생각하는데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지만 5명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항상 큰 숫자부터 생각하라고. 3명, 1명, 1명 이렇게 보낼 수가 있고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1학년이 3명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2학년이 3명일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3명, 1명, 1명일 수도 있고요. 2명, 2명, 1명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괜찮지? 자, 그러면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야, 얘들아. 학년부터 결정하자, 학년. 학년을 결정하는 경우가 어떻게 돼요? 세 가지. 그렇지. 3시1 학년 결정을 하는 거야. 몇 학년을 3명을 뽑을지 결정을 먼저 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전부 다 몇 명씩 있어요? 4명씩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4명 중에서 얘는 3명을 뽑아야 되고요. 얘는 그럼 나머지 학년을 1명씩 뽑으면 되니까 4명 중에서 1명씩 이렇게 뽑으시면 되죠? 그랬더니 4, 4, 4 얘는 뭐가 돼? 3 곱하기 64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92개.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누구를 2개씩 뽑을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3시2를 하든 누구를 1명을 뽑을지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3시1이든 아무튼 3가지야. 아무튼 3가지. 학년 결정하는 게 어느 학년을 2명씩 뽑을 거니? 자, 그러면 봐봐. 얘는 몇 명? 2명. 몇 명 중에 2명? 4. 4명 중에 2명을 골라야 되니까 4시. 얘는 어떻게 돼요? 4명 중에 2명. 얘는 4시. 그래서 계산은 3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4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알겠니? 자, 그러면 57번보다 58번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58번 문제가 많이 어려운데 너무 좋아요. 57번은 꼭 해보세요. 응? 58번 지금 다들 안 풀어오셨을 테니까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문제니까. 참고적으로 문제 풀면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에 너희들 수업이 언제 끝나? 아니 시험이 언제 끝나지? 그 다음 주에 끝나나? 화요일.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끝나죠. 그래서 다음 주 저거는 없습니다. 알겠지? 예, 다음 주말에는 수업은 없을 거야. 시험 보고 있는데 저 수업 부르지는 않으니까. 얘들아 거기에 2의 P, 3의 Q, 5의 R, 7의 뭐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나만 고민을 한번 해봐. 어떻게 해야 되나? 저 나중에 구하고 그걸로 저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오, 연우 잘했어. 계산했어. 아니. 지현이 잘했는데 조금 아쉽다. 자, 여러분들요, 생각을 잘하셨는데 선생님 기대보다 훨씬 잘했는데 연산이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연산이 아쉽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것부터 지우고 있어요. 내용이 이거랑 똑같이 겹치는 거예요. 자, 생각이 정리가 아직 잘 안 됐어요. 문제는 잘 풀었는데 생각은 잘. 자, 한번 봅시다. 문제를 읽어보시면요, 서로 다른 뭐가 몇 개 있어? 사탕이 몇 개 있어? 8개가 있고요. 서로 다른 뭐가 있어? 초콜릿이. 그러니까 뭐라고요? 지금 선생님, 서로 다른 것은 몇 개씩 뽑는지부터 결정을 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 문제도 정확하게 서로 다른 것을 묶어야 되는 거니까 분할 문제가 되는 건 맞아. 분할 문제가 되는데 그거를 서로 다른 세 상자 A, B, C에다가 넣는 거는요, 나중에 있죠. A, B, C를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분할 먼저 생각을 해서 세 덩어리로 이렇게 나누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좋아. 세 덩어리로 나누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A, B, C로 보낼 거니까 분할하는 거 3팩을 곱해주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자, 한번 조건 한번 보자. 사탕을 8개를 세 덩어리로 나눠야 되고요. 초콜릿도 세 덩어리를 나눠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고. 사탕을 나눠주고요. 초콜릿을 나눠줘. 근데 이게 결정적인 힌트가 뭐냐면은 전부 다 몇 개가 돼야 되냐면 합이 5개, 5개, 5개가 돼야 되는데 괜찮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 사탕이 1개짜리는 있어야 된대요. 1개짜리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 무조건 몇 개가 결정이 되니? 초콜릿은 4개를 넣어야 되겠죠? 4개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각 상자에는 초콜릿이 하나씩은 들어가 있대요. 얘들아 봐봐.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가만히 봤더니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죠? 3개를 두 덩어리로 나누는 경우는 뭐야? 1개, 2개밖에 없잖아. 1개, 2개밖에. 그랬더니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5개가 돼야 되니까 4개, 3개가 이렇게 결정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렇게 자 이거 봐봐. 사탕을 1개, 4개. 자 여기서 너희들이 헷갈리는 게 이거야. 사탕을 1개, 4개, 3개로 나누고 초콜릿은 어떻게 나누는 거야? 4개, 하나, 2개로 나눠야 되는데 4개로 나누면은요,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이요, 여기 1개짜리하고 연결이 될 거고, 여기 1개짜리는 4개짜리랑 연결이 될 거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 자동방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8개를 이렇게 나누는 방법만 고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8개를요. 어떻게 해요? 8C, 자, 이거 큰 8C 1이 되고요, 7C 4가 되고요, 3C 3 이렇게 갑시다. 3C 3.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얘를 나누는 방법이요. 7C 4가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는 거야? 3C 1이 돼야 되고 2C 2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3개가 남았으니까. 그럼 이거 계산해 봅시다. 얘는요 8이니까 8이 있고요. 얘는 몇이 되는 거지? 35죠. 7C 3이 돼야 되니까 그럼 765를 6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7 곱하기 5가 돼야 될 거고 얘는 1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 똑같이 7 곱하기 5가 돼야 되고 얘는 3 하나가 이렇게 추가가 된 거죠. 괜찮니? 얘네들을 더해줘야 되니? 곱해줘야 되니? 곱해줘야죠. 각각의 경우들이 완성이 안 됐잖아. 여기에 이 개수만큼 하나가 딱 정해졌을 때 그때마다 이렇게 다 분할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다 곱을 해주셔야 돼요. 다 곱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2의 세제곱에다가 3은 하나가 있고요, 7 2개가 있고 5 2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3팩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곱하기 3팩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2의 4제곱 2 하나 늘어났고 3 하나 늘어났으니까 2 5의 제곱 7의 제곱 4 2 2 2가 PQRS가 됩니다. 알겠니?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자 한번 봅시다. 59번, 60번은 괜찮죠? 응? 자, 참고적으로 선생님이 톡방에다가 우리 두 번째 수업은 뭐로 한다고요? 톡방에다 올려놨니? 안 올려놨니? 안 올려놨니? 우리 톡방 좀 읽어봅시다. 어릴 공감이에요. 선생님부터 봐라. 선생님이 안 올려놨니? 두 번째 수업은 없어요. 없어요? 미안해, 잘못했어. 두 번째 수업은 오늘 만점 테스트 하나 있죠? 그리고 이화 기출을 하나 풀었죠? 풀었어, 안 풀었어? 풀어야 돼. 너희들 지금 이번에 너무 급해서 공부할 게 너무 많고 힘들어서 문제 풀고 푸는 법 배우기에 급급한데 너희들 뭐를 안 했냐면 결정적으로 중간고사 때 연습을 많이 했는데 시간 안에 문제 푸는 연습을 안 했어요. 그래서 문제 풀 줄 알아도 시험 시간 50분 안에 막 이거 분배하는 연습을 안 하면 자기 실력보다 점수가 안 나와요. 이거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아무튼 우리 할 게 너무 많아. 2학기 때 여름방학 때부터 죽었어. 그러지 않아요? 2학기 저 기말고사 때 아주 난리가 칠 거야. 그래서 우리 다음부터는요. 다음 시험 대비해서는요. 미리 방학 때 기본 개념이나 유형은 다 공부를 해놓고 학기 초 되면 어려운 문제나 이런 것까지 상황을 봐놓고 시험 보기 전에는 테스트 푸는 연습을 하는 거야. 시간 안에. 그냥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 시간 그 푸는 연습을 꼭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문제 풀기 급해서 선생님이 그걸 안 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꼭 그걸 할 거고요. 우리 두 번째 수업은 선생님이 톡방에다 올려놓을게. 뭐 할 거냐면 오늘 테스트에 만점 대비 9회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10회가 나갈 거거든요. 9회 10회가 보시면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거는 저 점수 그렇게 잘 안 돼요. 알겠지? 시간 안에 풀고 막 이런 그걸 할 수 있는 시험지가 아니야. 한 70분 정도 풀기가 힘들어. 그런데 아래에 있는 문제들이 전부 다 올림포스 변형 문제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꼭 해봐야 되니까 두 번째 수업은 1일차 수업은 저걸로 할 겁니다. 만점 테스트 9회 10회로 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 준 9회를 만약에 안 풀었다고 하면 꼭 풀어서 일요일날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알겠지? 선생님 이거 58번 답이 비슷한데 10 선생님이 얘기해줬잖아. 4, 2, 2 이거 더하면 10이죠. 괜찮니? 자 59번이나 60번은 괜찮아. 그러니까 60번 60번도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60번 한번 보자. 60번 물어봐봐. 60번 시험에 나올 만해. (59번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고요. 보셨나요? 연우? 지안이?
저 거의 다 풀었어요. 이렇게. 포인트는 이거예요. 포인트는 먼저 5개를 꺼내는데요. 숫자가 몇 개인지 0이 몇 개인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치? 0의 개수가 똑같은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0끼리는 이웃하지 말래. 그럼 우리 어떻게 문제 풀지?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을 세워놓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들이 몇 개 쓰일 수 있어? 다 합쳐서요. 쓰인다면 얘가 이 카드를요, 얘들아, 요 카드를 선생님이 이렇게 배열할게. 요 노란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는요, 파란색이라고 생각을 하면 1, 2, 3, 4를 A그룹이라고 보고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0을 B그룹이라고 볼게요. 몇 개 쓰이는지 보는데 A가 몇 개 쓰일 수가 있니? 4개 쓰이고요. B가 몇 개 쓰일 수가 있어요? 1개 쓰일 수가 있으니까 이건 아무 상관이 없죠? 왜? 0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웃하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잖아. 그런데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된다고? 5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자, 통일성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얘부터 배열을 합니다. 얘가 다 쓰인 거예요, 다 쓰인 거. 자, 문제는 뭐냐면요. 얘가 0이요. 0이 몇 군데 들어갈 수가 있어. 몇 개 들어가야 돼? 하나 들어가야 되죠.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걔가요. 요 사이에 들어가면 되겠다 이 얘기가 되죠. 문제는 뭐야? 여기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5자리 자연수가 아니니까. 5자리 자연수다 이런 얘기가 나면 이걸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대로 1에서부터 999 이렇게 되면요. 얘는 앞자리에 0이 들어가도 되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 알겠지? 얘는 앞자리에 0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건 어떻게 됐지? 먼저 1, 2, 3, 4를 배열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가 되냐면 3팩을 배열을 하고요. 0이 들어갈 자리를 골라야 되니까 곱하기 4 하시면 얘는 96까지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괜찮니? 그러면 자 봅시다. A가 3장만 쓰인 경우로 생각을 하세요. 얘가 3장. 그러면 B는 몇 장이 쓰였어요? 2장. B는 2장이 쓰여야 되겠죠. B는 2장이 쓰이면요. 얘 3장을 배열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자. 4장 가지고 3장 1, 2, 3, 4 가지고서 3장 배열해야 되는 경우니까 이거 경우의 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번엔요. 4P3 이렇게 가야 되겠죠. 4P3. 얘 경우의 수는 똑같이 24가지가 되는 건 맞아? 0이 몇 군데 들어가야 되니? 3장. 그렇지. 여기에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요 사이에 하나씩 들어가야 되죠. 네. 근데 뭐가 돼? 똑같은 거가 들어가는 거지. 네. 구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0이 들어갈 자리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 괜찮아요? 고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얘는 24 곱하기 3이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요? 72 이렇게 하시면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A가 2장이 쓰이고요. 그럼 B가 몇 장이 쓰여요? B가 3장이 쓰이는 경우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거는 안 되는 상황이지. 왜? 얘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웃하지 않으려면 0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순간 4자리 자연수가 되잖아. 0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 요거 2개 더 해주시면 돼요. 괜찮니? 우리 행렬 봅시다. 행렬에 우리 쭉 한번 봐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5번, 6번 같은 건 귀찮지만 그냥 다 구하면 되는 거잖아. 문제들 다 요 정도 문제면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7번 보세요. 두 실근이라고 했대. 그죠? 근데 K는 뭔지 몰라. 그런데 보면은 항상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문제는 되게 자비로운 문제야. 왜? 두 실근이라고 됐으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뭔지는 모르지만 O하고 아니 뭐야 이거 인수분해 안 되잖아. 이런 진짜 그러네요. 인수분해 자비롭지 않네요. 하지만 합과 곱은 주어져 있죠. 그래서 A 제곱을 그냥 구하세요. 그러면 알파 베타 합으로 주어질 수 있으니까 이건 충분히 가능할 거야. 괜찮아요? 자, 8번 외워두라고 했어요. 당신이 언제? 그러면 안 돼.
자 봐봐 뭐라고요? 1 A 0 1 요렇게 되는 n제곱은 뭐가 된다고? 1 0 1 나연아 요 자리에 들어갈 게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연우 A의 n제곱 되는 거 맞아요? NA예요. 그냥 N대예요, N가. 알겠니? 그 선생님 확인시켜주는 거야. 알겠어? 1, 0, B, 1 이러면 아니 지금 틀리는 거 괜찮아. 근데 시험장에서 맞아야 되니까. 알겠지? 얘는 몇 배가 되는 거야? N 배 해주는 거야 그냥. 배수야 배수. 괜찮니? 여기는 뭐가 돼야 돼? NB여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는 뭐지? A0, 0B? 요거의 n제곱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0, 0가 되어 있고요. A, B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야말로 여기가 n제곱, n제곱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괜찮니? 그럼 A2는 뭐가 돼야 돼 얘들아? 8번 딱 봤더니 2003 이렇게 되어 있잖아. 4009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지? 괜찮니? A 세제곱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80027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괜찮죠? 그 다음에 10번 같은 거 선생님이 풀어주지는 않지만 10번 같은 거 시험 문제 나오면 뭐가 문제냐면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던 거야. 아는데 시간 조절이라든가 이런 거 못해서 못 풀 수가 있고 평소에 아 나 이거 할 줄 알아 하고 눈으로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지? 손으로 그냥 쫙쫙쫙쫙쫙 막 풀고 있어야 돼. 알겠어? 연습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12번 서부터는 다 괜찮고 자 16번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이런 거 행렬의 정의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자고 그랬니? 쉽게? 아니 요런 케이스가 나오면 행렬 A는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곱셈이 정의되도록 연결해라 이렇게 쓰세요. 곱셈이 정의되도록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보세요. 거기에 이것부터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것부터 확인을 하시면요 뭐가 돼야 되냐면 자 행렬 A가 있는데요 A가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 여러분들이 써보는 거야. 뭐가 되어 있냐면 안 써도 돼. 보시면 돼요. 수영과 달리기가 있고요. 여기에는 선우하고 서영이가 있대요. 그런데 B를 보세요. B는요 PQRS로 이렇게 행렬이 되어 있는데 거기 뭐가 되었냐면 이번에는요 여기에 토요일, 일요일이 있는 거고요. 뭐가 있니 얘들아? 뭐가 있어? 수영과 달리기가 여기 있지. 그럼 선생님 얘기가 이거야. 만약에 A, B가 되어 있으면요. A, B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가 되어야 되는데 선우의 수영하고 수영이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뭐가 돼야 되냐면 서영이의 얘하고요. 얘가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일요일날 수영 이거 죽두법도 아니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선생님 행렬의 곱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요렇게 하라고 그랬죠. 같은 애들이 어디 나와 있냐면 지금 요렇게 나와 있는데 얘들이 곱셈이 정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요렇게가 돼야 되니까 BA가 돼야 된다고. BA가. 알겠지? 그래서 공통되는 항목을 가지고 얘들이 BA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수영 달리기 여기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수영 달리기가 되고 얘가 선우하고 서영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뭐가 되어 있지? 뭐를 나타낸 거야? 특정 일요일에 선우가 수영과 달리기니까 요거겠죠. 요거. 알겠지? 그럼 어떻게 돼? 이행의 일렬이 되는 거지. 이행의 일렬 성분이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알겠니? 이렇게 가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걱정하는 건 뭐야?
다음 주에 시험 보고 있을 때 아는 건데 안 풀리고 당황할까 봐 걱정하는 거야. 괜찮아요? 19번서부터 20번, 22번까지는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고요. 23번 혹시라도 시험에 나오면 꼭 풀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니 없니? 23번 할 수 있죠? 앞에 P하고 Q를 곱해주고 4, 3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이게 뭔 소리지? 알아 몰라 이 문제? 알죠? 알아. 연우 할 수 있어 없어? 오 신이시여. 자.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걸 알고 싶어요. 4, 3을 알고 싶어요. 4, 3을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A배, 여기다 A배, 여기다가 B배, 여기다가 B배를 이렇게 해줬다고 치잖아. 그래서 얘를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자, A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A 0이 되는 거 맞죠? 네.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2B 더하기 B가 2BB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보고 싶다는 얘기야. 어떻게 해요? A 2B 더하기 2B 미친 자야. A 더하기 2B 요거 두 개 더해준 거야. 요거 두 개 더해준 거. 요렇게 두 개를 더해준 거야. 요렇게 두 개를 더해준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A는 0이고 B는 2니까 여기 B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괜찮니? 그렇게 하면 이 결과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들아? A 5B가 되니까 A 더하기 5B가 돼야 될 거고 요 밑에 건 마이너스 2A 이렇게 끝난다는 얘기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우리 해야 될 건 뭐지? 얘가 4가 되고 얘가 3이 되는 거니까 B는 당연히 3이 돼야 되고요. A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되는 값을 구해서 여기다가 넣으면 이 결과가 그대로 나온다. 알겠지? 딱 선생님이 강의하니까 여기다 포인트를 딱 주는 거지. 자 봅시다. 네. 그 다음에 좀 보시면요 26번 같은 거 너희들 산술기한 아직 안 배웠으니까 괜찮을 거고요. 27번은 규칙성에 관련된 문제니까 요거 놓고서 다 요 문제들은 다 보시면 되는데 29번 보세요. 29번. 자 28번과 29번 한번 봅시다. 28번과 28번 얘들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11성분이 뭐야? 1의 A의 10 바로 구해지나요? 4의 4의 10 10제곱 아니 이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준 거라니까 4, 0, 0, 8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 A의 10제곱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들아? 4의 10제곱, 0, 0, 8의 10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2의 20제곱, 얘는 2의 30제곱 괜찮니? 네. 두 개 곱해주면 2의 50제곱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10초 안에 풀라고 선생님이 공식 같은 걸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 조심해야 돼요. 자, 이거는 복잡해지니까 외우지 마세요. 알겠니? 이건 복잡해지니까 이건 신경 안 쓰고.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자 봐봐 29번 같은 건 어떠니? 29번 같은 건 이번에는 얘가 이따구로 되어 있어. A의 A-3, 0, 3 그러면 얘가 0이라고 치면 An제곱, 3의 n제곱 막 이렇게 갈 것 같아. 근데 확신이 없잖아. 그러면 AN에 대한 규칙성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다고? AN에 대한 규칙성? 자, 이거 꼭 신경 쓰셔야 돼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직접 구합니다. 직접 구해서 규칙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직접 구해서. 알겠지?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 케일리의 해밀턴 공식을 이용한다. 케일리의 해밀턴 공식 아시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보시면요. 얘가 A라고 보시면
케일리 해밀턴 공식이 그지 같대요. 깔끔하게 예쁘게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오히려 A의 제곱 같은 건 직접 구하시는 게 나아. 잠깐만. 갑시다. 요렇게 했어요. 그럼 뭐가 돼? 0 곱해지니까 얘는 A의 제곱이 될 거고요. 요렇게, 그지 같네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A의 A-3이 되고요. 마이너스 A-3에다가 곱하기 3 이렇게 된 거고요. 얘는 0이 되고요. 얘는 어떻게 돼? 3의 제곱. 그러니까 이게 3의 제곱 막 이렇게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얘는 뭐가 됐지? A의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자 얘는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3A야? 아 이거 왜 빼고 있니 나? 더하고 있어야지. 연 3A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A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돼. 그러면 A의 제곱이 뭐가 나왔냐면 A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나왔고 얘는 0, 3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A의 세제곱까지는 한 번 더 해보셔야 돼. A의 세제곱은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는 느낌은 와요. A의 세제곱 제로, 3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데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될 것 같아. 왜? 여기 1, 여기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되는데 확인을 해보셔야 돼. 알겠지? 응.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가자. 그래서 자 고난도 수학 요쪽 선생님이 여러분들 풀어봐야 될 만한 문제나 이런 것도 선생님이 해줬고 그 올림푸스가 급하니까 선생님이 뭐라고는 안 하지만 선생님하고 선생님 풀어준 문제는 꼭 다시 풀어보세요. 안 풀어보신 분들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뭐라고? 만점 테스트 오늘 푼 거 꼭 가지고 와야 돼.